우리가 세상을 바꿔야 할까요? 아니면 우리 자신을 바꿔야 할까요? 오늘 이 시간에는 1000년도 더 전에 중국에서 벌어졌던 아주 거대한 철학 논쟁을 통해 이 질문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질문이죠.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11세기 중국의 지성계를 뒤흔들었던 한 거대한 철학적 충돌의 바로 그 핵심에 있었습니다. 자,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당시 서로 팽팽하게 맞섰던 두 철학을 만나보시죠. 한쪽은 말하자면 건축가처럼 더 나은 사회를 짓는 데 집중했고요. 다른 한쪽은 마치 심리치료사처럼 더 나은 마음을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, 다른 하나는 내면의 정신적인 초월을 추구했던 거죠. 이 두 가지 강력한 관점이 어떻게 맞붙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외쳤던 챔피언이죠. 유학자 장제를 만나보겠습니다. 장제의 철학은 천학이라고 불리는데요. 그의 주장은 사실 아주 명쾌합니다.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세계는 근본적으로 실제하고 또 선하고 질서정연하다는 거죠. 그에게 우주는 기라는 생명 에너지로 꽉 차 있었어요.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세상은 헛된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질서를 바로잡고 더 좋게 만들어 나가야 할 진짜 현실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의 목표는 경세, 즉 세상을 경영하는 것이었고 이걸 인간의 가장 숭고한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자, 이제 장제가 자신의 정면 상대로 여겼던 철학으로 넘어가 보죠. 바로 불교, 특히 능엄경이라는 경전에 담긴 사상입니다. 심화학이라고 불리는 이 관점은요, 우리의 고통이 세상 그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을 왜곡되게 바라보는 우리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봤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바로 이 뚜렷한 대조예요. 한쪽은 바깥 세상을 뜯어 고치려고 하고 다른 한쪽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이 렌즈, 즉 마음을 고치려 하는 거죠. 정말 다르죠? 장제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. 이 두 철학은 근본적으로 함께할 수 없다, 양립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죠. 그런데 말입니다. 만약 이 세기의 대결이 사실은 결정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어떨까요? 장제는 불교를 향해 허무주의라고 맹비난했습니다. 왜냐하면 불교가 저기 보이는 산과 강, 이 광대한 대지가 전부 다 시각적인 병 때문에 생긴 것, 즉 그냥 환상일 뿐이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. 그는 불교도들이 마치 여름 한철만 사는 벌레가 겨울에 얼음이 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봤어요.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현실은 아예 없다고 부정한다는 뜻이었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장제의 결정적인 우회가 드러납니다. 그는 불교가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다고, 즉 세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고 생각했어요. 하지만 사실 불교가 말하려던 핵심은 그게 아니었죠. 세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식이 결함투성이라는 것, 즉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. 이걸 좀 더 쉽게 비유하자면요. 불교는 세상이라는 그림 자체를 막 지워버리려 한 게 아니었어요. 단지 그 그림을 고통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경을 한번 써보라고 권했던 겁니다. 바로 이것이 오해의 핵심이었죠. 자, 그럼 장제와 동시대를 살았던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?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. 왜냐하면 그들 중 다수는 이 두 철학 사이에서 전혀 충돌을 느끼지 않았거든요. 오히려 둘 다를 실천하면서 살았습니다. 당대의 유명한 유학자였던 왕안석이나 소식, 소철 같은 사람들은요,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땐 세상을 경영하는 천학, 그러다 개인적인 고뇌에 부딪혔을 땐 마음을 다스리는 심학을 아주 자연스럽게 활용했습니다.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두 철학을 실용적으로 종합해낸 거죠. 예를 들어 당시 최고의 정치가였던 왕안석은 향수병으로 힘들어하는 딸에게 이런 시를 보냅니다. 여기서 그는 불교적인 개념을 사용해서 네가 사는 세상은 다 가짜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. 세상살이의 어려움에 대한 딸의 관점을 바꿔서 위로를 주려고 했던 거죠. 또 다른 학자 소철은요, 불교 수행 덕분에 자기가 겪었던 엄청난 불행과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찾고 참된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기록했습니다.
그에게 불교는 내가 어떻게든 경영해 보려던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회복 탄력성의 도구였던 셈입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두 철학이 모두 필요했는지가 드러납니다. 장제의 유교, 즉 천학은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훌륭한 지침이었지만요. 내면의 고통이나 불안, 갑작스러운 불행, 죽음의 문제, 또 사회적 역할이 주는 무거운 짐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속 시원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. 바로 그 천학이 한계에 부딪히는 지점에서 불교의 심학이 위안과 새로운 관점을 제공해 준 거죠. 결국 두 철학은 서로 싸우는 적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해주는 파트너였던 겁니다. 하나는 사회를 위한 청사진을, 다른 하나는 개인을 위한 안식처를 제공해 준 셈이죠. 그렇다면 2000년 전의 논쟁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?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무언가를 이뤄내야 한다는 압박감, 그리고 동시에 내면의 평화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. 이 둘 사이의 긴장감은 오늘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죠. 우리 모두가 사회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행복 사이에서 끊임없이 줄타기를 하고 있으니까요. 이 11세기의 지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. 어쩌면 그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할 필요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죠. 결국 핵심은 균형인 것 같습니다.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의 제세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도록 우리 내면을 돌보는 초월의 지혜 또한 필요한 거죠. 세상을 경영하는 것과 나 자신을 초월하는 것, 여러분의 삶에서 그 균형점은 지금 어디쯤에 있나요?